안녕하세요, 여목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담인 브레인 포그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도 못하고 분류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그냥 방관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회사 다닐 때는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컨트롤을 못 하는 거죠, 일을. 그리고 해야 할 일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떨 때는 아들이었다가 어떨 때는 남편이었다가 어떨 때는 사장이었다가 맡은 게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일이 산재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지수도 굉장히 많고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즉시 처리하기도 힘들고, 당연히 일하는 실력이 없으니까 더 남들보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퀄리티가 낮고, 그리고 실수 굉장히 많고, 그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못하고 급한 일도 못하고 난장판인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무언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지만, 누가 뭐 정확하게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면 좋아요 라고 제시를 해주진 않으니까요. 그거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공부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일은 쏟아지고 있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바심과 불안함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약간 걱정도 계속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괜히 불안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로 무슨 느낌이었냐면, 머릿속이 뿌해서 스모그가 있는 상태 같았어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 그리고 뭐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많이 날리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상태. 그냥 뭉뚱그려서, 그림 보이시죠? 실타래가 그냥 뒤엉켜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끝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그냥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편한데, 저는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하고 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멍한 상태, 뭘 해야 되지 뒤적뒤적 하는데 막 30분씩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은 항상 과부하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를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현명했고 노련했으면은 사업을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처리 방식을 모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냥 커다란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생각하기가 힘들고,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줄줄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를 섣불리 열기도 되게 힘들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누구랑 약속 잡았는데 약속도 까먹고 약속의 존재도 까먹어요. 왜냐면 머릿속이 희뿌여니까. 기억력도 같이 저하가 됩니다. 피로, 우울감, 무기력, 요거는 제가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우울감 같은 게 사실은 저는 없었고, 이 무기력증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멍한 이런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피로하다라는 거는 뭐 결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멍한 상태니까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조금씩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고, 피로가 쌓이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죠. 항상 입술 터져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 있고, 항상 피곤한 얼굴, 그리고 머리 잘 안 깎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삶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자기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태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사업을 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병리적 현상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무언가 삶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병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해결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로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전 더 좋을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요, 현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일을 오래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컨디션 저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거지, 병리적 현상이 먼저 나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냥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를 찾는데 정말 30분씩 걸려요. 이거 하려고 그랬지 30분씩 걸려요. 왜냐, 페이스북 해야 되고 자료도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유튜브도 보고 짧게 막 몇 분씩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미 10분 가 있어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블로그도 한번 훑어보고 업데이트 할 거 내용 체크도 한번 해보고,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닌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바로 따라가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을 닫지를 못하는 거죠. 나 뭐 하려고 그랬지? 그 말을 한 1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찾는 데까지 최소 30분. 중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전화 오거나 누가 만나러 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이제 날아가고, 그리고 해야 될 일 할 시간도 사실은 사라지죠. 이렇게 해야 되면은 오전 업무 날아가고 오후 업무 날아가고 저녁 때나 돼가지고 다시 이 생각을 꺼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면 내일 가고 일주일 지나서 그거 어떡하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경황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요,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바쁘시죠? 항상 먼저 물어봐요. 아니요, 바쁘진 않은데 경황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머릿속만 바쁜 거예요. 내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리서치하는 찾는 시간만 꽤 시간을 보내고, 그마저도 낭비가 되게 심한 편이었던 거죠. 일 처리는 빨리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계속 쌓여요. 와, 이거 일주일 전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와, 이거 2달 전에 끝냈던 건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끝나 있지?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일이 안 끝나 있네? 그럼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왜 안 끝나 있지? 형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대기 중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외부에 던진 말이 이 기억 속으로 들어오면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덤불 속에 바늘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대 못 찾아요. 업무에서 내가 병목이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한 거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저는 더 고민에 휩싸이는 거죠. 오케이, 일이 계속 쌓이면 어쨌든 빨리빨리 쳐내면 되지 않나? 쳐내도 계속 똑같이 쌓이는 거예요, 일이. 도대체 왜 이러지? 모든 일이 초긴급, 긴급이 기다리고 있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책상에다가 모든 교과서와 모든 노트를 동시에 펼쳐놓고 공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의 1번 문제 잠깐 풀다 말고, 국어 3번 문제 잠깐 풀다 말고, 물리 2번 문제 잠깐 풀다 말고, 영어 20번 문제 잠깐 지문 읽다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원인을 보면요, 이런 거, 과도한 업무량이 진짜 많긴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롤, 집안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쇼핑몰 운영자들 모임에 나가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학습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한가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매출 하락,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갈 실력이 없어요. 나한테 실력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또 언제 해? 잡히면 조금 책 읽고 게시물 같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좀 보고,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일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일을 잘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대. 그러면 저는 그걸 해야겠는 거예요. 3가지를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제 상황에 안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 버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손에 들고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 질러버리지도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특징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깨부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내성적인 게 좀 깨지기 전에는요, 이 우유부단한 게 굉장히 컸어요.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결단을 못 내려.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공부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못 가리는 거죠. 이러한 원인들이 내 머릿속에 한가득 있고 정리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됐는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뭐였냐면, 제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대출을 크게 끼고 이제 빠져나오게 된 상태가 됐거든요. 은행 대출이 있으니까 매달 갚아야 되잖아요. 발등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당장 매출을 크게 발생시켜야 되고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되고 다양한 상황들의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바로 산책과 글쓰기입니다. 근데 무작정 산책을 하고 무작정 글쓰기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재분류를 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아니 이게 능률이 올라가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걸 체크했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일과 컨트롤 할 수 없는 일을 분류했어요. 컨트롤 할 수 없는 거면 일단 목록에 적어놓고 갖다 버려 인 거예요. 지금 열지 마. 즉시 해결 가능하면 이거부터 해. 장기 프로젝트 일단 보류. 이것도 적어놓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즉시 해결 가능한 일,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요, 당장 지금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콘텐츠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컨트롤 가능한지 즉시 해결 가능한지를 체크하고 이거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종의 재분류.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가고 있었는데 당장 해결해서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도 딱 하나씩만, 한 번에 딱 하나씩만 굉장히 깊이 완성도 있게 처리를 하자. 그래서 얘가 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익화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수익화를 낼 수 있는 이 사업, 이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최우선으로 둔 거죠. 그래 놓고 이거를 이제부터 후벼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바로 산책과 글쓰기였어요. 산책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를 비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그냥 이렇게 희뿌연 상태로 가득하니까 내가 뭘 하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핸드폰 안 보고 산책을 하고 나니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얘가 생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천천히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수면 위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져. 또 어떤 생각이 갑자기 하나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다시 사라져.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냥 놔뒀어요. 생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일도 떠오르고 가벼운 일도 떠오르고 잊어먹었던 일들도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고 빠른 걸음으로 걷지 않고 천천히 생각에 집중하면서 걸었습니다. 제가 연남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연트럴파크라는 공간이 있어요. 홍대 입구에서부터 저쪽 연남동 구석까지 점심을 일찍 먹고 거기를 한 2바퀴 돌고 맨 끝자락 가면 이제 의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것저것 떠올라요. 그래서 떠오른 상태의 생각을 이어가다가 다른 생각 나면 그냥 다른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 나면 또 다른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떠오르고 내려오고 떠오르고 내려오고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외부의 자극이 없고요,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딱 이것만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1시간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절대 운동처럼 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산책입니다. 걷는데 보통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빨리 걷기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이랑 몸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집중하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짧아. 1, 2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릿속에서 길게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11시 한 반쯤부터 밥을 먹고 나서 1시까지, 그럼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이 시간 내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랐지만 나중에는요, 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산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이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외부의 자극이 없으니까 그 생각 하나만 되게 깊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깊어지니까 산책이 끝나고 나서 업무를 진행하고 레슨을 하고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그 업무들이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산책 시간에 했던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입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생각을 길게 유지를 해나가고 층위대로 계속 쌓아 올릴 수 있으려면요,
아까 전에 했던 생각을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2단계까지 생각을 해놨는데 다른 일을 하고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했더라?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되게 다시 빠르게 여기까지 올라오긴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 썼어요. 문장을 구사한다, 에세이를 쓴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프리라이팅이라고 제가 써놨죠. 프리라이팅이라고 해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기랑도 달라요. 예, 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세이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생각을 하나를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생각을 글자로 고정해 놓고요.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글로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써서 실오라기를 푸는 것처럼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 글로 쓰면 풀리더라고요. 내가 그거에 대한 원인도 조금 이해가 되고 지금의 결과도 이해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목도 조금씩 갖춰지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선을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글로 쓰는 거죠. 그럼 이 실타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비슷한 녀석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줬어요. 떠오르는 생각을 인식하고 캐치한다. 그리고 실오라기를 풀듯이 한 번에 하나씩 글로 작성한다. 인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 원 중에 무언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글로 써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이 생각들이 점점 튼튼해지고 커지면서 이게 실제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알게 해주더라고요.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실타래가 한가득인 상태인데 연관된 녀석들을 캐치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걸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 번에 여기 있는 이 실타래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대략 한 2015년?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2019년 12월까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2019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대략 4년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1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산책과 글쓰기를요 4년 넘게 했어요. 이걸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됐냐면요, 일상의 삶이 이만큼 있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거죠. 뭐 출퇴근하고 잠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위해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 정말 기본적으로 매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하고 급한 걸 우선 해치우는 겁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급한 게 이제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 급한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현업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현업과 일상이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에는요, 올인을 한 상태,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이 급한 일들을 최대한 다 처리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씩 급한 일이 줄어드니까 점점 할 일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업과 일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4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후에도 박터지게 일을 하고 나서 지금에야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됐지만 처음에는 이걸 진짜 미친 듯이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더 깊이 있게 됐습니다. 삶이 좀 느려졌어요. 조금 더 깊고 단단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급한 일을 먼저 없앤 건데 한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급한 일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더 큰 일이 되기 전에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 마무리를 짓는 걸 예전엔 제가 못했던 거예요. 일 하나하나 하는 거를요 정말로 제대로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노하우도 없고 실력도 없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헤맸죠.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일 처리라는 걸 한번 딱 해놓고 마무리 딱 지어두면 그 녀석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급한 일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업무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일하는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 투두리스트처럼 그냥 이거 하면 체크 저거 하면 체크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레슨을 했으니까 사람을 모은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와 툴이 필요하거든요. 인원 관리하는 방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모으기 위한 홍보 문구, 저는 사실 거의 이런 거 만들지 않았는데 레슨을 할 때 거기다가 기록하는 방식들을 폼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일종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메모란에 적어놨었어요. 제가 메모란에 기록을 딱 해두면은 만약에 다음번에 이걸 다시 레슨을 다시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해서 끝냈던 일들을요 체계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빨리 처리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모두 다 시스템처럼 프로세스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좀 긴 작업들이 많다. 그러면 이것들을요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이거 오늘은 이거 했으면 내일은 지금 이거 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가면 요거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주엔 이거 하면 되겠네.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뭘 안 해도 되냐?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거 매번 제가 옛날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하지? 예전에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 매번 생각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생각할 시간이 남는 거예요. 돈 번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산책과 글쓰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알게 됐어요. 삶의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는 삶의 안정감은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만족하고 안정감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글쓰기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한 대로 행동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더니 내 속도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 속도가 생겨서 나의 삶을 그 속도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4년 걸렸다. 당연히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바탕들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여기에서 균형이 잡히는 그런 방식들을 하나씩 골라서 사용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는데 내 속도대로 삶이 느려지다 보니까 먹는 거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자는 거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내가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전 같았으면 일 쳐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삶의 바탕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딱 적당한 때에 저는 여기에 관심이 가게 됐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립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저녁 때우지 말자. 사무실에서 거리가 되게 먼데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데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와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연트러파크 산책, 자리에 앉아있다가 사무실 복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으니까 능률이 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좋은 걸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8,000원은 비쌌던 시절인데 저는 10,000원짜리도 먹고 12,000원짜리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나에게 소홀하지 않은 게 굉장히 큰 믿음이 됐어요. 스스로를 신뢰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잘 때 6시간 자고 모자라면 30분 낮에 자자. 딱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만 자는데 그래도 체계화가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활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들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말이 잘못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기, 말 먼저 안 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고 깨끗하냐, 그게 아니고 카테고리를 잘 분류해서 이쪽에 물건 있고 저쪽에 물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잘 해놔서 찾기 편한 식으로 구성을 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데도 일종의 체계를 두는 거죠. 맥락이 없는 물건이 같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실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거에 시간을 쓸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 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삶이 조금씩 균형 잡혔다, 체계화가 되어간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에도 이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체계화하게 됐어요. 업무를 분류하니까 이 업무가 시스템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즉시, 그리고 일의 일정을 두는 거죠. 이건 내일 받자마자 계획을 한 다음에 업무를 분류를 해서 시간을 할당을 하게 됐어요.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됐고, 이게 되니까 일이 복잡하게 쌓이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이 일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렇게, 저 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저렇게, 일 처리하는 방식들을 만들어 가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오래 걸렸지만 삶이 어느 순간부터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저의 삶의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단순화와 체계화를 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좋았던 건, 저는 무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좀 알게 됐어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 돈 있으면 책 내고 없으면 있을 때 내고 그냥 쌓이는 순리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목표, 달성, 성공, 이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정말 다 쏟아부었어. 보통 큰 사업 하시는 분들 공황장애 몇 번씩 와야 사업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아는 분들이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물론 제 가치관에 의하면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분들은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는 나는 저렇게 못하겠구나, 난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깜냥을 알게 된 거죠. 무리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저는 이미 나만의 속도를 가지고 뛰고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난 이대로 좋아 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을 구체화할 수 있고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일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남는 시간에 새로운 일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일단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걸 제가 4년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바꿔나갔던 거예요. 한 방에 바뀐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욕심내서 될 게 아니고요.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 하나도 안 줬는데 그냥 돼.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나만의 속도로 무리하지 않게 가는 이 방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게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는 과정 동안에 이 실타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작아져. 실타래가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점점점 뚝 떼가지고 이렇게 지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현업만 남아요. 그리고 필요한 일들만 딱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브레인 포그, 머릿속이 복잡하고 뿌연 상태일 때 일단 여러분은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즉시 해결 가능한 건 바로 해결해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도록 그 일을 처리를 해버리시고 종지부를 찍으세요. 못하겠으면요,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나에 깊이 몰입을 하셔가지고 완성도 있게 해결을 하시면 실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빨리 해치우게 되면요, 중장기로 할 일들에 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생각을 많이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이때부터 나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나의 영역, 나의 속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을 체계화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의 주변 일들,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 수익과 관련된 업무들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돈이 아니에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놀아야죠. 저는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벌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절감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뿌연 이 상태를 해결하고 삶을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산책을 하고 글을 쓰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